자, 이번 강좌는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여기에 대한 것과 행위제한 이 파트를 나가면서 정리해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립부터 하고 그 다음 가서 주민의 의견 듣고 공람을 시키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주민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공람을 14일이 아니라 30일 한다는 걸 꼭 명심해 주면 되겠고, 다음 그런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합니다. 지방의회. 그러고 나서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 신청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갖다 한다는 건 결국 따지고 보면 이렇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정비계획, 그 다음 정비구역인데,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래 보신다면 수립권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더라,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립부터 하고 나서 그 설명회, 즉 주민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을 합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공람을 시키기 때문에 날짜가 30일 이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러고 나서 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요.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 설명회와 더불어서 신청하면 이때는 심의를 거칩니다. 수립을 갖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여기 정비계획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그 정비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그 다음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이들이 방금처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도 있지만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뭐가 거치냐면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지정하고 이를 갖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 고시한 다음에 이를 갖다 보고하죠. 누구한테? 국토장관, 그리고 일반한테 열람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요거죠. 바로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하기 전에는 주민 설명과 공람이 있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여기 주민 정비계획이 있어야 정비구역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열어놨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 다음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에 효과는 어디랑 갖다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랑 같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양절 비용, 토속 채취, 토지문활 이런 걸 갖다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겠고요. 또 여기 효과와 유사한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소급 제한을 받는다 하는 게 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구역은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구역이 지정하고 계획되지만 여기는 거꾸로 되죠. 계획에 의해서 구역하다 보니까 요 사이에 투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3년 플러스 1회 안에서 1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서 소급 제한을 갖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소급 제한할 때는 거기에는 뭐뭘 갖다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 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 투기행위 중 가장 대표적이니까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요 두 개의 행위를 갖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려면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이 정비구역이 뭐가 될 수도 있죠? 해제가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뭐가 된다? 해제. 그럼 여기 해제시킬 때는 어떻게 해제되는 건가 봐줘야 되겠죠? 해제는 해제 신청하면 반드시 해제하는 머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해제를 갖다가 직권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법의 일부가 개정됐는데 과거에 출제된 적도 있죠.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까지는 이런 현상을 갖다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비구역 예정 있잖아요. 그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그럼 얼마나 되게 3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하면 여기 조합 설립을 해서 인가, 그럼 원칙적으로 이것도 3년.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받는다. 역시 3년. 되게 33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한다. 이럴 경우가 있겠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정구역이 지정되는데 3년 내 지정하지 않더라. 그러면 해지 요청하면 가서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설 인가를 갖다가 3년 내에 하는데 안 하더라. 그러면 역시 해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조합설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계획에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갖다 받지 않더라. 그러면 해지 요청하면 해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조합이 하면요. 추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년 내 추진해 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고 나서 2년 내 가서 인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더라. 그럼 역시 가서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추진이 승인됐다. 2년 내 안 하면 역시 가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겠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위에 거는 조합이 하는 경우고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겠다. 그럼 도시환경 정비사업인데 얘는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냐면 5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5년 내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다음 과거에 있는 것처럼 되게 기본적으로 보면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 계량 방식 이제 법의 개정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전하고 난 다음에 또 법이 개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종전에는 계량 사업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15년인데 요게 이제 줄어들면서 10년을 가져갔고 요게 어디로 왔느냐 직권 할 수 있다로다 옮겨오게 됐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 가져가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지할 때는 역시 지정 절차와 똑같이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의회 의견 듣고 나서 심의를 거쳐서 해지하는 겁니다. 효과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사업을 갖다 하는 데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을 갖다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면 되겠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겠죠.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은 반드시 설립하는 경우 있지만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건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추진을 만들지만 추진을 안 만든 경우가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추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합을 갖다 만드는데 조합은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곳이 됐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승인 신청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공시행자 즉 시장군수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 한다. 그럼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추진을 만들어서 승인 신청합니다. 그럼 거기는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추진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가 할 일이 바로 뭐냐? 추진위 할 일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설 개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비업자에 대한 정비사업 전문가협조 선정하는 거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설계자를 갖다가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선정 변경. 그다음 계략적인 사업 정비 계획서를 갖다 작성해 주는 게 있고 조합 설립 인가 준비 업무를 할 수 있겠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추진이라는 말 썼습니다.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특히 뭘 갖다 정리해 둘 수 있는가? 그러면 운영 규정을 만든다든가 또 동의서를 진구한다든가 창립 총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또 정관 초안을 작성 그게 바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지에 출제되고 있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창립 총회 개최가 있겠고 그럴 경우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갖다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추진해야 됐으면 조합을 갖다 설립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정리할 것은 조합의 성격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조합은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할 거는 자 설립 절차가 있겠죠. 설립 절차를 본다면 추진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얻습니다. 자 이게 동의가 중요한 거죠. 동의를 얻은 다음에 가서 인가받습니다. 시장군사에 인가받음 성립됐다는 건 그건 법인이 아니라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가받았으면 그로부터 요로부터 30일 내 등기가 그 등기가 바로 성립 요건이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등기가 돼야 성립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동의 요건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 요건 얼마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그러면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 자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4분의 3 그다음 토지 면적에 대해서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4, 3, 2, 1 외우면 돼요. 4분의 3과 2분의 1 요거 말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자 토지동 소유자의 얼마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10분의 8 그다음 여기는 3분의 2 이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재건축의 경우죠. 그럼 재건축의 경우는 왜 문제가 될까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자 재건축의 경우는 여기가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인데 바깥에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안에서와 여기 바깥에서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에서는 가서 각 동별도 있어야 되고 전체가 합쳐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동별 3분의 2와 면적의 2분의 1 기점을 하는데 전체는 올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정비구역이지만 주택단지 밖의 경우는 가서 땅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4분의 3 여기 뒤에 있는 토지 면적의 여기 소유자겠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 숫자 나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했냐? 원래 조합 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4, 3, 2, 1이다. 4, 3, 2, 1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나가서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야. 그래서 4돈의 8종까지 다 할 수 있어. 다 3, 4 모이면 자, 그 다음 여기 재건축의 경우는 안과 밖에 있는데 각 동별로 최소한 3분의 2 그다음에 토지 면적 2분의 1 얻도록 돼 있는데 전체 월 4분의 3을 얻어야 돼. 그 다음 밖의 경우는 땅 주인이 더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4, 3, 2, 1인데 여기는 4, 3, 3, 2 이렇게 돼서 더 강화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 동의할 때 행방불명됐다. 그 사람은 동의자 수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있겠고 또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럼 대표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자 다르다. 각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의 경우는 지상권자가 없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세요. 누가 없다? 지상권자가 없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총회가 있겠죠. 총회는 필수기구입니다. 역시 둔다는 알 수 있고 대의원도 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는 그겁니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관에 의해 정하는데 의결을 하는 경우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얼마 이상이 출석했냐 원래 10%가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100분의 10.
다만 거기에 예외적으로다가 얼마가 있냐면 10분의 20, 20%가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겠죠. 창립 총회, 사업 시행 계획서,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경우는 10분의 20이 있어, 아니 100분의 20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분담 내역을 변경하겠다 그랬죠. 그럼 이때 분담 내역을 갖다 변경한다. 그러면 정비사업부의 조합별 분담 내역과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과반수는 없지만 다만 10% 이상 늘어나게 되면 3분의 2 동의를 얻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지만 10% 늘어난다. 3분의 2. 그럼 대표적으로 뭐냐? 생산자 물가 상승 또 현금으로 우리가 청산을 하는 경우 제외하고 나서는 얼마 필요하면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위원은 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 이상이면 100명 이상이면 대위원을 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는 뭐가 있냐? 정비구역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해제도 있고 시행자 중에 가장 대표 조합을 이겼습니다. 그 이제 시공자 선정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요.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국토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경제 입찰 방법까지 하는 겁니다. 단 100명 이하면 가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국토장관이 정한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다음 시장 군수 주공동이 한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미련을 못 버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거기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명 브랜드가 하는 게 낫까? 무명에 브랜드 없는 무명에서 가는 게 낫까? 브랜드에서 가는 게 낫까? 그럼 사람들이 다 브랜드에서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걷다가 뭐라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경쟁 입찰 방법이지만 그럴 경우는 우리가 추천 방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시공자는 갖다 시공 플러스 철거를 갖다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전에 뭐 철거하면 철거 업체를 갖다가 차린 사람이 되게 등치 큰 양반들이요. 등치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 알겠죠? 뭐 적법은 표현 안 하겠지만 그런 의미 사람들이 가서 주먹 가지고 너 임마 그거 줘 그러면 줘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여기는 리베이트 가능이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게 돈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금품 향응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해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느냐면 주민 대표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 대표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한테 그들이 사업할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기구로서 자연처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5인에서 25인 이하로 다 구성하는데 다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가서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들이 할 것은 세입자, 특히 상가 세입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의사를 갖다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철거한다든가 이주대책이나 보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정비사업 시행, 그래서 이제 시행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행자 이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선은 제일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에 대해서 받는 방법을 한다면 여기는 5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5가지 방법이 뭐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계량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이와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 가져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여기는
뭐뿐이 없느냐?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계량 방식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업 시행자를 보면 누가 하는 거냐? 여기는 조합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주공 등한테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보면 이들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거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기준은 안 되어 있지만 사업 시행자로 있어요. 자,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가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나중에 주공 등을 갖다 시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갖다는 주공 등한테 시킨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고. 다음.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사업은 여기 재개발은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 처분 계획만 있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조합이 하는 원칙이에요.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단독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조합이 하는데 여기 보면 시장 군수와 같이 할 수도 있겠고요. 시장 군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주공 등과 같이 할 수 있겠고, 건설업자, 등록회사, 신탁회사, 감정원 있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 재건축의 경우는요. 조합이 혼자 할 수 있고 같이 하는데 시장 군수 주공 등 같이 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 등록업자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같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겠고, 특히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도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이 할 수도 있겠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가서 시장, 군수, 주공 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신탁, 감정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방식만 이루어질 거냐? 관리처분 계획 방식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합이 하지만 추진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들도 하지만 한국 감정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감정만 없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행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교재 보면 시장 군수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고공람일 현재 거기 정비구역 토지 수자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세입자의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과반수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 얻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천재지변 같은 건 얻지 아니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은 여기 있는 관리처분계획과 환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주공동, 건설업자 등록. 과거에는 자 조심해, 주택 재건축은 요까지 뿐이 못한다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는 걸 잘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교재는 그것도 안 돼 있지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따지면 요 위에 건 빼놓고 위에 있는 얘를 제외하고 나서는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이들이 첨성부터 못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들이 첨성부터 못하는 사유. 그러면 시장, 군수, 주공 등 또 아니면 지정 개발자 있잖아요. 이들한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유가 뭐냐? 사유는 이렇게 주면 돼요. 여기는 천국 매치 순투. 천국 매는 없지만 취, 순, 두, 세, 병, 요, 정, 동, 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청부터 자 천재지변에 의했다. 국공유지에서 2분의 1인데 거기다 그 주택공사도 합쳐서 2분의 1. 그 다음 사업시행과 취소했다. 순환정비 사업 방식이다. 2년 내 가서 우리가 정비구역 됐다 그러면 2년 내 가서 기본적으로
뭘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갖다 하겠다 하는 의미에 대해서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지방자치 병행하더라. 또 면적의 2분의 1 총수의 3분의 1가 동의, 요청하더라. 근데 여기는 어떤 경우냐? 앞서 나간 것 중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중에서는 본다면 가서 신탁업자한테 해달라. 누구한테? 신탁업자한테 해달라.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이고, 그럼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 계획을 갖다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시장군수 아니면 가서 시장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이럴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200m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럼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감 동의로 지방자치니까 또 나가서 건축에 심의 거치는 경우 있어요. 왜? 해야 되냐? 반드시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할 수 있다. 왜? 가서 정비구역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가서 건축물 올릴 때 배치 규모 때문에 그렇게 한다. 알 수 있어요. 다음 이를 갖다가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인가한다. 그러면 인가했을 때 변경했다. 변경을 새로 내니까 다시 인가 받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 볼 수 있게. 인가하면 이제 고시효과로서 일정한 경우 여기 보니까 누구를 갖다 할 수 있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겠고 그 구역 안에 정비구역 안에 범죄 예방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폐쇄, TV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지방경찰 요청해서 할 수 있겠고 또 여기는 결합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도 같이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환정비 사업 방식이란 거는요. 누구만 없다고 볼 수 있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이렇게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순환정비 사업 방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그걸 볼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내용이 된 것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사업 시행자가 이 관리처분 계획은 뭐랑 똑같은가 하나 봐줘야죠. 관리처분이 뭐랑 똑같은가. 환지 계획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 기준은 여기는 위치 딸 것 없이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걸 따지는 겁니다. 절충주의죠. 그래서 이걸 따진대. 그럼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 작성하려면 미리 알겠죠? 미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나서 그걸 갖다가 공고하면 그로부터 60일 내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통제하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해야 되겠죠. 분양 신청을 갖다 만료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갖다 하는데 30일에서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내 하는데 그때 안 된다면 20일 연장해 줄 수도 있다. 그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분양 신청하지 않는 자는 뭐를 하느냐. 가서 청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 신청하는 자는 현금으로 다 청산해 주면 되겠다. 그럼 현금 청산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았다. 그러면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모든 게 기초가 되는데요. 자, 관리처분 계획 중에서는 거기 나왔죠. 면적, 이용상, 환경 이걸 갖다가 기초로 해서 한다. 또 여기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증감 넓혀줄 수, 줄여줄 수 있어요. 또 과수하면 또 우리가 투기라고 보면 구역 지정 분할하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좋으면 지분권을 줄 수 있어요. 지분권으로. 그래서 환경 위생상 필요하다. 그러면 크게 줘야 되겠다. 그럼 지분권을 줄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는 언제 기준점이 되냐. 설계는 이거 분양 신청기한 만료를 기점으로 안 줘. 만료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 분양 계획에는 공급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공급은 원칙적으로 1대1, 즉 1대1이란 말은 사람이 1세대 1인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다. 그럼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예외가 있죠. 예외는 조례가 정한 만큼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 소유만큼 줄 수 있다. 소유만큼 준 건 여러분 수도권 정비,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도권 중에서 과밀업체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럼 만약에 과밀업체권에서 그 투기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다면 3주택까지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다음 소유만큼. 그럼 또 국가나 지방자치 관사 숙소 또 아니면 국가 개념이 아니라 여기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진 만큼 가질 수가 있다. 국가 지방자치 주공 등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2주택을 가질 수 있어요. 2주택은 어떤 경우에 갖는 건가 하는 걸 보게 되면 2주택이라는 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또 그 경우에 면적과 가격 범위 내에서 하는데 하나는 소형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소형이란 60제곱미터 이거는 3년 전매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 3주택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3주택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선은 제일 먼저 3주택은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 거의 다 가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투기일 과열지구인데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은 3주택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작성했으면 이제 인가 받죠.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시장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해주기 앞서 미리 이 사본을 갖다 공람시 30 이상 그럼 반영 여부를 갖다 하는 걸 알려주고 또 인가 여부를 갖다 30일 알려주면 단 60일 알려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가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주택공사 등에 따라 적정세 의뢰가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는 60일에 처리해 줄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인가 받으면 이거 효과는 이제 철거되는 거예요. 소위 사용수익을 정지시킨다. 그럼 여기 보면 사용수익을 갖다 정지시킬 때 가장 문제된 것이 바로 용익권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용익권자 보호 문제는 내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얼마 있다가 관리처분이 떨어졌어. 그럼 철거하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 보증금 내주세요 하면 사업 주체한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 시행자가 내준다. 또 소유자가 내준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철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인권 보호적 측면이 있죠. 엄동선에 내줄 수 없다. 그런 것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이 시기는 따로 조정할 수 있겠고요. 그럼 공사가 완료됐어요. 완료됐으면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 고시랍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완료 고시한 다음에 여기다 대지 확정 측량을 해. 측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신청자한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랍니다. 자, 소유권 무슨 고시한다? 이전.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준공인가는 누구한테 받냐? 시장군수한테 받아요. 그런데 준공인가 검사가 의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뢰된 건 한국토지주택 자체 검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우린 준공인가 이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소유권 이전 고시 한다면 다음날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는 걸 알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 청산금이 있습니다.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청산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미리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처분객 인가받았다. 그러면 이전 고시까지 나는 몇 평째 된지 알겠죠. 그래서 중도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대개 보면 중도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분양해서 할 수도 있어요. 분할해서. 다음 얘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 내용 굳이 여기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앞에 것.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는 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냐면 건축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